제주도의 한 호화 리조트 스위트룸. 바닥에 쓰러진 한 남자. 119 신고 음성 녹음이 재생됩니다. 제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로부터 3개월 전 서울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 원장실. 52세 강미라는 5억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장님, 제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25년 전 강미라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김순자 평범한 시골 아가씨였죠. 대학 신입생 때 만난 재벌 3세 박준혁. 순자야, 너만 사랑해. 우리 부모님 설득할게.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자 그는 돌변했습니다. 애를 지워. 아니면 너와 내 가족 모두 끝장이야. 순자가 거부하자 박준혁은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화재. 실화로 처리됐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화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유산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나와 울던 그날 밤 순자는 맹세했습니다. 박준혁, 너와 내 가족 모두 지옥을 보게 해주겠어. 25년간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미국 유학, MBA 취득, 개명 후 사업 시작. 한 가지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산 덕에 IT 벤처로 300억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형수술. 강미라로 다시 태어난 그녀.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미라 씨, 오늘도 골프 오셨네요? 박준혁은 이제 중견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매력적인 여성 사업가 강미라. 첫눈에 반했죠. 회장님, 제가 중국 투자건 소개해 드릴게요. 미라는 완벽했습니다. 사업 수완도 뛰어났고 박준혁의 취향도 정확히 알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25년을 연구했으니까요. 박준혁은 금세 강미라에게 푹 빠져들었죠. 미라 씨, 나와 결혼해줘요. 이혼 후 혼자였던 준혁은 불과 6개월 만에 미라에게 청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재계 인사 500명이 참석한 호텔 웨딩. 첫날 밤 미라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여보, 건배해요. 기쁜 마음에 박준혁은 단숨에 마셨죠. 30분 후 박준혁이 어지러워했습니다. 미라 씨, 뭔가 이상해. 미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준혁.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이 깨어났을 때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었죠. 깨어났네? 의사들은 희귀병이라고 할 거야. 루게릭병의 변종. 치료법은 없고. 박준혁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낼게. 평생 옆에서 돌봐줄게.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겉으로 미라는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죠. 기억나? 25년 전 여름. 임신한 여대생한테 한 짓. 박준혁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래, 나야. 네가 처참히 짓밟은 김순자. 내가 죽인 내 아이 엄마. 미라는 서서히 박준혁을 파괴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빼내 경쟁사에 팔았고 비자금을 찾아내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압수수색 당했대. 탈세 혐의래. 걱정 마.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물론 변호사도 미라가 매수한 사람이었죠. 재산은 차례로 미라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해. 박준혁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얘 아가, 우리 아들이 이상하구나. 눈빛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어머님, 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심했습니다. 미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으로 뉴스에 나왔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 오직 눈으로만 공포를 표현할 뿐. 오늘은 내 아들 차례야. 미라가 박준혁의 아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유학 중인 24살 아들. 네 아들 오늘 마약 소지로 체포됐대. 뭐? 내가 심은 거지만.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인걸. 내 동생, 조카들. 다 차례가 있어. 기대해. 1년이 지났습니다. 박준혁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아들은 정과자가 됐고 동생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태 재미있었지?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제주도 리조트로 둘만의 여행. 미라는 휠체어에 탄 박준혁을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 오늘 너를 보내주려고. 미라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멈춰. 문이 박차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라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죠. 늦으셨네요. 경찰서 취조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시신을 찾았습니다. 당신 별장 지하실에서. 미라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씨 독극물 투여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병원 CCTV, 약물 구매 내역. 어떻게 알았죠?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박준혁 씨 딸입니다. 숨겨진 딸. 25년 전 당신이 유산했다고 알던 그 아이. 사실 살아있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박준혁 씨가 몰래 병원에서 데려가 해외 입양 보냈다가 5년 전에 찾았습니다. 그 딸이 당신을 1년간 추적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5살의 박소연. 엄마, 미라는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지탱해온 복수심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었어?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살인자를 잡으러 왔을 뿐이에요. 재판정. 피고인 강미라, 아니 김순자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미라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청석에 딸만 바라봤죠. 소연은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복역 1년차 처음으로 면회객이 왔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해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왜 왔어?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25년 늦었네. 소연이가 우리 딸이 당신을 용서하고 싶대. 하지만 먼저 당신이 날 용서해야 한대. 미라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날 만나고 싶다고 해? 박준혁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낳아주신 엄마께. 전 엄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소연.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처절한 슬픔, 그 후 오직 복수만을 바라다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지난 25년 세월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모범수로 일찍 출소한 미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카페. 매주 일요일 딸 소연이 찾아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할머니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미라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복수로 잃어버린 25년. 그리고 속죄하며 살아온 10년. 하지만 남은 인생은 다를 수 있다고. 카페 벽에 걸린 액자.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복수와 용서.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강미라. 아니, 김순자 씨는 말합니다. 복수는 나를 더 파괴했어요. 하지만 용서받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또는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김순자 씨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시작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상처와 용서를 나누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